한반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이 세계 고고학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은 이 사실을 감추려 했을까요? 그리고 영국 학자는 어떤 이유로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폭로했을까요? 오늘은 전 세계 고고학계를 놀라게 한 한반도의 청동기 혁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천 년간 동아시아 문명사는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들이 그동안의 통념을 완전히 무너뜨렸기 때문인데요. 2024년 영국의 저명한 고고학자 제임스 오스틴 교수가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중국 중심의 문명 전파설에 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있는 제임스 오스틴입니다. 30년간 세계 각지를 돌며 문명의 기원을 연구해 왔지만 제가 이번에 한반도에서 목격한 장면은 제 연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경북 지역의 한 작은 유적지에 발을 내디뎠죠. 현장에서는 막 발굴된 유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건 청동으로 제작된 세밀한 장식의 칼과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물의 외형이 인상적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현지 연구팀이 진행한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물들이 기원전 2000년경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기원전 2000년?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유물들이 중국의 청동기 문화보다 최소 500년 이상 앞선 시기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유물들의 새겨진 문양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정교하고 체계적인 상형 문자와도 같은 패턴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 문양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전파된 문명이 아니야. 이건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문명임이 분명해. 발굴 현장을 떠나기 전 저는 유물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유물들은 단순히 오래된 공예품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칼과 거울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의식과 권력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 저는 전 세계 고고학 자료와 한반도 청동기 유물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저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반도의 청동기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조 방식, 금속 배합 비율, 장식 문양까지 모든 것이 독창적이었죠. 그리고 이 유물들은 단순히 중국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에서 발전한 기술이 주변 지역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이 발견에 대한 연구 결과를 국제 고고학 심포지엄에서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청동기 문명은 독자적으로 발전했으며 중국 문명보다 앞선 시기의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학술 대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즉각 반박하며 증거를 부정하려 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동아시아 문명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었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연구는 제 인생에서 가장 도전적인 프로젝트였고 한반도가 가진 문화적, 역사적 깊이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문명의 빛은 동아시아 전역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국제 고고학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시작하며 꺼낸 첫 문장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학계에서는 동아시아 문명을 중국에서 시작된 문명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고 믿어왔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던 학자 중 한 명이었죠. 하지만 한반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들과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들은 제 30년 연구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사실은 단순히 학문적 충격을 넘어 동아시아 문명사 전반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중국 학계는 자신들의 역사를 5000년의 연속된 위대한 문명으로 묘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 문명이 주변국의 문명을 전파하며 우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식의 문명 전파설이 퍼졌습니다. 특히 청동기 시대의 경우 중국에서 시작된 청동기 문화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해왔죠. 그런데 저는 한반도에서 발견된 기원전 2000년경의 청동기 유물을 접하면서 중국 중심설의 심각한 허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동아시아 문명이 자신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유물 발굴과 고고학적 분석의 정확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검토한 대부분의 중국 고대사 자료는 중국 중심으로 해석된 기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과거를 재구성한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 학계에서는 동이족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살던 고대 부족이 단순히 중화 문명의 변방에 위치한 미개한 부족이었다고 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대 문헌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였습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인 산해경이나 회남자에서는 동이족이 이미 천문학, 농업, 그리고 청동기 기술에서 높은 수준의 문명을 가진 집단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들은 이 기록들을 더욱 신빙성 있게 뒷받침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굴된 청동기 유물들은 단순히 오래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문명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유물의 주조 방식, 금속의 배합 비율, 그리고 문양까지 중국에서 발견된 유물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청동기 유물에서 나타난 정교한 상형문자 형태의 문양은 단순히 장식적인 요소를 넘어 체계적 사고와 기록의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문양들은 당시 사람들의 신앙과 권력 구조를 표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한반도 청동기 문명이 단순히 중국 문명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형태로 발전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심지어 이 청동기 기술이 중국 북부 지역과 일본, 동남아시아로 거꾸로 전파되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제 발표 이후 중국 학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 청동기 유물의 연대가 잘못 측정되었거나 제가 연구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중국 학자들은 서구 학자들이 한국과 공모해 중국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시한 증거들은 한반도 유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니까요. 연대 측정에서부터 유물의 주조 방식, 그리고 문양 분석까지 모든 데이터가 중국 중심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반발과는 달리 국제학계는 한반도 청동기 유물이 가진 의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 학자들은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공유했고, 한반도 유물들이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학자들은 제가 제시한 고고학적 데이터와 분석에 높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반도 청동기 문명이 단순한 변방 문명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사의 중심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 중심의 문명 전파설은 학문적 기반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들은 단순히 오래된 유물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가 중국이 아닌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제 주장에 가장 격렬하게 반응했던 건 예상대로 중국 학자들이었습니다. 제가 2024년 국제 고고학 심포지엄에서 한반도 청동기 유물의 가치를 발표했을 때 중국 학자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연구 결과를 비판하며 심지어 서구 학자들이 한국과 결탁해 중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중국 학계는 오랜 세월 자신들의 문명이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한 과학적 증거들은 그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기에 이 반발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 학자들은 한반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의 연대 측정 결과를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2000년경이라는 연대는 과장된 것이라며 측정 방식이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청동기 유물이 중국보다 오래되었다는 주장은 그들 입장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죠. 그들은 한반도는 항상 중화 문명의 변방에 불과했다는 전통적 시각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심포지엄 현장에서 제 연구의 공정성을 공격하며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는 중국 청동기 문화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은 고대 중국 문헌을 인용하며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문명이 언제나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그들의 논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오직 문헌 기록에만 의존하고 있었고 고고학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던 겁니다. 중국 학자들의 반발이 강하게 이어졌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서구 학자들은 오히려 이를 중국 중심 역사관의 한계로 받아들였습니다. 서구 학계는 제가 제시한 증거들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고 열린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고고학자들은 한반도 청동기 유물의 연대와 특징을 분석한 데이터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중심의 문명 전파설이 과거에는 받아들여졌지만 이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고고학적 증거들에 의해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죠. 미국의 언어학자인 사라 브라운 교수는 심포지엄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청동기 유물에 새겨진 문양과 상형 문자의 흔적은 중국 문명과는 전혀 다른 독창적인 사고체계를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 한반도 문명이 독자적인 문명적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증거입니다. 유럽 학자들 또한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문명 사이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가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지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중국 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심포지엄 이후 중국의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중국 중심 역사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우리는 너무 오래 중국 중심의 시각에 갇혀 있었다며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문명이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한반도 청동기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기존의 문명 전파설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날 무렵 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청동기 유물은 단순히 오래된 유물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열쇠였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반발은 강했지만 국제학계의 반응은 이미 새로운 동아시아 문명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중국 중심의 시각에 의존해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들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문명사에서 중국 중심설이라는 오래된 통념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역사를 재구성하게 만든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심포지엄을 통해 저는 한반도의 청동기 유물이 단순히 유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유물들은 한반도가 동아시아 문명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문명의 중심지였음을 증명하는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동아시아 문명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제가 한반도 청동기 유물에 대해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유물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이었습니다. 그 문양들은 단순한 장식품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니 이는 고대 한반도 사람들이 가진 독자적인 기록 시스템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특정한 형태와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그들은 이미 단순한 공예를 넘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문자와 상징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청동기 유물은
기술적 독창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청동기 유물과 비교해보면 금속의 주조 방식과 배합 비율에서 완전히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중국 청동기는 주로 대량 생산된 형태의 단순한 구조를 보였지만 한반도의 유물은 정교한 디자인과 독창적인 제작 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어 한반도 청동 거울에서 보이는 정밀한 세공 기법은 당시의 기술 수준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한반도가 독립적으로 발전한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술이 오히려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었을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발견과 연구를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은 단순히 중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각 지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동남아시아나 일본의 유물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야요이 시대 청동기 유물에서 한반도 청동기 문화와 유사한 제작 기술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 학계에서도 한반도 청동기 문명이 일본 문명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문명은 중국 중심이라는 단일축에서 벗어나 여러 중심지들이 함께 발전해온 다중중심적 문명사로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 국제학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명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학자들은 한반도 청동기 문화가 단순히 주변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언어학자인 사라 브라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그 자체로 독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다양한 발전 경로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독일의 고고학자 안톤 슈미트 박사는 한반도의 청동기 유물에서 발견된 정교한 제작 기술이 현대 동아시아의 금속 공예 기술의 뿌리가 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유물이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화의 중요한 원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중심설의 몰락과 학문적 변화. 한편 이러한 변화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중국 학자들은 여전히 중국 문명이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지만 이제 국제학계는 이 주장을 더 이상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독립적인 문명 발전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편향된 역사관을 벗어나 새로운 증거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명사를 다시 바라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물은 단순히 오래된 유물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한반도가 가진 역사적 가치를 공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 새로운 유물들이 계속 발굴되면서 동아시아 문명사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여정의 중심에는 한반도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 청동기 문명의 발견은 단순히 과거를 재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편견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역사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었고 한반도가 가진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문명사를 다시 쓴다는 것은 그동안 숨겨져 왔던 한반도의 빛나는 유산을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더 자랑스럽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역사는 정말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는 새로운 유물들이 발굴되고 그것이 밝혀내는 진실은 우리의 상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바로 보고 그 진실을 스스로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의 청동기 혁명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자신감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는 과연 진실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 동아시아 문명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질 것이고 그 중심에는 한반도가 우뚝 설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